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8번째 바로 주제입니다. 별의 물리량에 대한 얘기 좀 정리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우주 파트로 들어온 거, 우주 파트로 들어왔다. 우리 지구가 크게 나눌 때 3개 정도로 나누었었죠. 그죠? 처음 했던 게 이제 고체 파트잖아. 고체. 자, 두 번째 배웠던 게 유체죠. 기체나 액체 같은 것들.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우주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우주에 대한 시간인데, 별이에요, 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보자. 자, 일단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죠? 밤하늘의 별을 쫙 본다.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또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자, 예전 사람들은 우리 이 별이라는 것들을 상당히 신비롭게 생각을 했다. 신비롭게. 그러면서도 뭐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별이 워낙 멀리 있다라는 건 그 당시 고대인들도 알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 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물리량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야. 별은 워낙 멀리 있고 또 신들의 영역이고 인간이 알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에 대한 것들을 아무것도 몰랐었다. 자, 그런데 이제 별의 물리량을 좀 알고 싶어. 자, 밤하늘의 별을 보면 아마 느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면 어떠냐면 이 색깔이 좀 달라요. 관심을 갖고 보면 돼. 관심을 가지고 쫙 보시잖아. 그럼 어떠냐면 어떤 별은 약간 빨갛게 보여요. 빨갛게. 와. 어떤 건 약간 노랗게 보이게 되고요. 어떤 건 약간 파랗게. 어떤 건 되게 창백하게 흰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자, 근데 이 별의 색깔도 사실 조금씩 다르걸랑.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때? 별의 물리량이 다름을 이야기는 하긴 할 거야. 색깔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그죠? 자, 근데 이것들이 어떠한 그죠?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노벨 물리학상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어떤 노벨 물리학상이냐면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별표 하나 쳐두시죠. 빈의 변이 법칙. 자, 빈이라고 하는 분이 자, 무엇을 발표를 하게 되냐면 별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물리량이 있다. 자, 별의 표면 온도가 높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쉽게 생각해서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는 건 별이 빠르게 진동한다 이런 얘기일 거야. 그렇죠? 빠르게 진동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별이 내는 여러 개의 에너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도 있을 거고 또 뭐 자외선 같은 것도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람다 맥스라고 부르게 된다. 이 별의 표면 온도가 람다 맥스를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X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람다 파장이라고 해볼게. 람다는 파장입니다. 자, Y축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에너지의 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별들이 있어요. 물론 별들마다 표면 온도는 다를 거고요. 그죠? 그럼 어떤 하나의 별이 내는 에너지를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쭉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랬을 때, 요 파장 영역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고, 요 파장 영역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해되죠?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람다 맥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요 파장. 그래, 요 파장이 별들마다 다르걸랑.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별의 표면 온도가 결정한다라고 빈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 별의 표면 온도가 람다 맥스를 결정하는데, 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야, 반비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람다 맥스가 짧아진다. 이런 얘기죠. 표면 온도가 2배가 높아지게 되면, 람다 맥스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표면 온도가 3배가 커지게 되면, 람다 맥스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이 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됐죠? 따라해볼까, 한번? 빈의 변이 법칙. 자, 빈의 변이 법칙은 표면 온도가 람다 맥스를 결정을 하고 표면 온도와 람다 맥스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온도를 나타낼 때는 우리 과학에서 뭘 쓰냐면 켈빈이라는 단위를 쓸게요. 켈빈.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인 됐죠, 그죠? 그럼 어떤 별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람다 맥스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0.5 마이크로미터래, 마이크로미터. 됐죠? 뭐 외울 건 없어요. 자, 그럼 6000에다 0.5를 한번 곱해보자고. 그럼 얼마의 값을 갖게 되냐면 3000이 되겠죠, 뭐. 단위야? 켈빈.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붙으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렇다면 표면 온도가 만약 예를 들어 이번에 얼마가 됐다? 그래, 3000 켈빈이 됐다.
그렇다면 그쵸, 요거 얼마가 됩니까? 1 마이크로미터에서 최고로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어렵지 않죠, 그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그럼 표면 온도가 예를 들어 300켈빈인 그런 게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람다 맥스는 얼마가 돼? 당연히 10이겠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런 얘기야.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이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순간 전 세계 있던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이렇게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람다 맥스가 표면 온도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게 사실 이제 어떤 뜻이냐면 됐죠, 그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우리 알아요. 여기 가시광선 영역인데 별은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에서 오케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에너지 가장 강하게 나와요. 이 중에 파장이 긴 쪽이 빨강색 쪽이 되는 거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빨주, 누쪽, 파남보, 보남, 버초, 누주빨. 됐죠, 그죠? 그러니까 빨강색으로 보였던 별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별 중에서 람다 맥스가 좀 긴 거예요. 그럼 보라색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람다 맥스가 짧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 그치? 아는 것만큼. 이 노벨 물리학상이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거, 천문학한테 알려주는 거 뭐냐면, 야, 별의 색깔이 바로 뭐다? 별의 표면 온도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별의 기본적인 물리량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된 거다. 자,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다면 뭐가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되셨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빈의 변이 법칙으로 한번 출발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죠? 이런 얘기들. 자, 근데 우리가 색깔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 정도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좀 외워보자고, 그죠? 한번 써볼게. 그러면 자, 빨강색으로 보이는 별이 어떠냐면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이에요. 빨강색 다음은 뭐야? 굳이 다 안 해. 빨주노니까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다음에 온도가 높은 별은 노란색이다. 어렵지 않죠? 빨주노 쫓아왔고요. 다음 노란색 다음에 뭡니까 했을 때 초록 이러지 말고, 그죠? 뭐 초록이야, 뭐 슈렉도 아니고. 빨주노인데 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오케이 흰색이 돼. 흰색.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빛은 삼원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죠? 그린, 블루 이런 것도 이제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흰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빨주노 다음에 뭐가 된다? 흰색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노란과 흰색 사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황백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럼 온도가 가장 높은 게 흰색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자,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이제 파란 쪽 빛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이. 그래서 어떤 색으로 보이냐면 청색으로 보여요. 푸른색으로. 그래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별이 표면도 가장 높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6개는 좀 그렇지 않나?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니까 7개 맞춰서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청백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갑니다.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색깔이다. 됐죠? 갈게. 빨주노. 됐죠? 황백, 흰색, 청백, 청색. 자, 외웠죠? 지금 외운다. 빨주노, 황백, 흰색, 청백, 청색.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청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빨강색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흰색 정도는 우리가 외울 건데 흰색의 표면 온도는 얼마냐면 대략 좀 외우는데 이건 10,000켈빈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대략 얼마다? 10,000켈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까. 그러니까 흰색보다 위에 있던 푸른색 쪽은 10,000도가 넘어가는 거고 그 아래쪽은 어떻죠? 오케이. 10,000도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나는 더 누구를 해야 되면 노랑을 좀 우리가 암기를 해두는 게 편해. 자,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태양계 있고 태양도 별이잖아. 맞지? 태양 별인 거. 그럼 태양 무슨 색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죠? 태양도 별이죠. 멀리서 보면. 태양 같은 경우는 노란색 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노란색. 좀 어려운 친구들은 해바라기 색깔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쵸? 태양은 무슨 색이다? 노란색이다. 이거 하나는 암기. 태양은 노란색이라는 거 하나 암기해 주시고요.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대략 얼마가 되냐면 지금은 6,000이라고 얘기할게요. 6,000 켈빈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바로 빈의 변이 법칙. 제가 좀 어렵지만 레벨을 위해서, 그죠? 노벨 물리학상부터 출발했습니다.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다? 천문학에서는 별의 표면 온도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색깔이 표면 온도를 알려준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됐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자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색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느끼는 색깔이 다 똑같을까? 물론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제 눈에도 분명히 망막이 있을 거고 이 망막 속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좀 어렵다, 그죠? 자, 근데 내가 느끼는 어떤 색깔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색깔을 느끼는 세포가 좀 많은 친구들은 색을 민감하고 예쁘고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느끼는데 저 센스 거의 없걸랑해요. 옷 잘 못 입고. 사람마다 이렇게 색깔을 느끼는 게 좀 다르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주변 친구 중에서도 색감이 좀 뛰어난 친구가 있고 색감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있고 뭐 심지어 생명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7개의 색깔로서 별의 표면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허접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지? 허접하면서도 다양하게 나타낼 수도 없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걸 알게 된 거야. 자, 우리가 별을 보는데, 자, 사진으로 별을 봅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럼 사진상에서 되게 밝게 보이는 별이 있을 거예요. 됐죠? 그죠? 자, 별의 밝기에는 뭐를 매기냐면 등급을 매겨주는 거야, 등급. 자, 수학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 아시죠? 한 가지 기억할 건 등급이 작을수록, 그래, 밝은 거야. 등급이 작을수록 밝다. 아, 수능 2등급보다 1등급이 좋잖아. 됐죠? 그죠? 이런 얘기들. 그래서 등급이 작을수록 밝다. 그래서 사진 등급이 작을수록 사진상에서 밝게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진 말고 눈으로 볼 때 등급을 뭐라 그러냐면 안시 등급이라고 부를게. 안시 등급. 안시 등급은 눈으로 본 등급이야. 사진 등급. 자, 그런데 좀 재미난 현상을 본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사진상에서는 되게 밝게 보였던 별이야. 근데 실제 밤하늘을 보니까 그 별이 그리 밝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진상에서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찌질은 좀 미안합니다. 찌질했어. 근데 실제 밤하늘에서 보니까 어때? 되게 밝게 보이는 거라.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 대학 다니고 그러면, 그죠?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는 친구들의 모습과 미팅 나가기 전에, 소개팅 나가기 전에 실제 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얘기들이야.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 왜 사진상에서 이렇게 밝게 보였던 친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별로 밝지 않고, 사진상에서 별거 아니었었는데 또 되게 실제 보면 밝고, 또는 뭐 사진상에서 밝게 보였던 애가 진짜 밝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야. 왜 그럴까지 고민 좀 해봤던 거예요. 자,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야, 빛이. 됐지, 그지? 내 눈에 들어온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 눈이 어떻다? 밝게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눈은 모든 색깔의 빛, 빨간색 파남보, 보남파트, 우주파를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눈은 좀 어떤 색깔을 좀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냐 하면요, 좀 암기해 두세요. 아까 말씀드렸을 거야. 우리 태양이 무슨 색이라고? 벌써 까먹진 않았죠? 노란색이었잖아, 노란색. 근데 우리는 이 태양에서 우린 진화를 한 거잖아, 태양계에서. 그래서 눈은 이 노란색 주변의 빛들을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별이 있었을 때 그 별이 노란색을 많이 낸다면 내 눈에는 어떻게 돼? 밝게 보이는 거야. 하지만 노란색이 조금뿐이 안 나온다면 제 눈에는 그 별이 그닥 밝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개념 이해됐죠? 그죠? 오케이. 바로 눈은 노란색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야. 어렵지 않죠? 난 두 번째 갈게. 그럼 사진은 뭐예요? 사진은 어떤 걸 많이 잘 받아들일까라는 거잖아. 그지? 사진. 필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디카가 있으면, 그죠? 어떤 광전 효과? 좀 어렵나? 이런 얘기. 어쨌든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 이때 사진으로 우리가 등급을 파악을 하고 싶다면 어떤 거냐면, 사진상에 들어온 빛들 있잖아요. 이 빛들은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가 매니매니한, 머치한 그런 빛들이 많이 들어와야 밝게 느껴지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이제 과학을 하니까 아시죠? 빨간색 파남보 중에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빛에너지, 빛이 갖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사진상은 어떤 색이냐면 이 푸른색, 파란색이 많이 들어올수록 사진상에서 밝게 느껴지는 거야. 자,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진상에서 밝게 보였다는 건 푸른빛이 많이 나오는 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야. 사진상과 눈에 봤을 때 밝기가 달랐던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진과 나가. 됐죠? 우리가. 됐죠? 그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비교. 그렇다면 지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골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을 멋진 말 하나를 붙여서 정의했어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색지수라고 정의했다. 자, 갑니다. 색지수는 정의했죠? 뭐라고?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다.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사진 등급이 1인데 안시 등급이 2였어. 그럼 1-2가 된 거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색지수 값이 음수가 되겠네. 됐죠? 자, 사진 등급은 3등급인데 안시 등급은 1등급이었다. 3 빼기 1은 뭐가 되죠? 2가 됐죠? 양수가 돼. 그럼 색지수가 또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음수와 양수 사이에는 또 뭐가 있을까? 당연히 0이 있겠지, 0이. 자, 이렇게 우리가 색지수를 정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들이고요. 자, 먼저 정의부터 할게. 색지수가 음수가 되면 무슨 별이냐면 상대적으로 고온의 별이에요. 표시해 주세요. 고온의 별. 색지수가 음수면 고온의 별. 왜 그런지 이유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색지수가 양수가 되면 뭐가 된다? 저온의 별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색지수가 0이라는 건 어떨까? 그죠? 그렇죠. 바로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 별이 푸른색하고 노란색을 거의 같은 양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걸라. 됐죠? 그죠? 그래서 색지수가 0일 때는 뭐 요 중간에 해당하는데 이건 좀 외우자고 아까도 했으니까. 이게 흰색 별이에요. 흰색 별이고 온도가 얼마 정도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1000켈빈.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야.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실 거야. 자, 그럼 이제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온도가 높은 별입니다. 온도가 높은 별이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배웠었지만 온도가 높은 아이들은 그쵸? 짧은 파장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표시할게. 파란색, 푸른색이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그거에 비해서 노란색은 이것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은. 온도가 높은 별이라면. 그러면 내 눈으로 느꼈을 때 이걸 느끼는 거잖아. 내 눈에는 빛이 이것뿐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시 등급이라고 정의하고. 자, 그러면 푸른색은 이것만큼 대단히 많죠? 이건 무슨 등급? 사진 등급이라고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은 별은 사진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 빛이 들어가니까 사진상에서 밝게 보이는 거고. 눈상에서는 조금뿐이 안 들어가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죠? 그럼 정리해 볼게. 그럼 안시 등급을 편의상 몇 등으로 해볼까? 2등이라고 해볼게. 2등급. 편의상 비교니까 2등급. 그럼 사진상은 몇 등급이라고 할까? 자, 몇 등급? 3등급? 1등급. 둘 중에 하나 불러보아요. 비교하는 거니까. 땡땡. 3등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더 빛이 많잖아요. 이런 친구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자, 3등급이라고 하는 건 수능 2등급, 수능 3등급. 그래, 아니잖아. 수능 3등급이면 수능 못 받은 얘기잖아. 그래서 자, 눈으로 볼 때는 2등이었지만 사진상에서는 더 밝게 보이니까 그렇죠. 몇 등? 1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안시 등급보다 작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해보자고 이제. 1 빼기 2가 됐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온의 별이 되는 거야.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여러분 힘드실까봐. 이번에 온도가 좀 어때? 낮은 별이었단 말이야. 온도가 낮은 별. 자,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온도 낮은 별. 이렇게. 그렇다면 푸른색 계열의 빛은 이만큼뿐이 안 나왔다고 칠게. 그런데 오케이 됐지, 그지? 자, 노란색 계열의 빛은 이것만큼이 나온 거야. 자, 이해됐어요? 나 분필 하나만 가져올게요. 이렇게 됐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 이 푸른 빛은 사진이 느끼는 거잖아, 사진. 그런데 이 노란색은 누구지? 눈이 느끼는 거니까 안시가 느끼는 거잖아, 안시가. 안시. 그렇다면, 자, 오, 됐지, 그지? 노란색이 이것만큼 나왔으니까 눈에는 이렇게 많은 빛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죠? 그럼 눈으로 봤을 때 몇 등급이다? 2등급이라고 합시다. 비교하는 거야, 요거만. 2등급. 이해됐지? 근데 사진상에서는 빛이 요것뿐이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사진상에서 어둡게 보이니까 2보다 작은 1등급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렇지, 됐지, 그지? 몇 등급? 3등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 빼기 2가 되면 얼마가 될까? 그렇지, 플러스 1이 되니까 양수가 되는 거지. 됐지, 이제? 색지수의 의미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까 흰색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푸른색과 노란색이 같은 양이 나왔다. 이런 얘기겠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그 별들의 표면들을 더 다양하게, 더 디테일 세분하게, 그지? 다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색지수라고 부르겠다. 어렵지 않죠? 이유 아셨죠? 단 정의한다. 색지수의 정의는 뭐라고?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색지수의 정의는 사진 빼기 안시. 색지수의 정의는 산. 됐지, 그죠? 산.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색지수는 산.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고, 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온의 별이 되는 거고, 양수가 크면 클수록 저온의 별이다. 하지만 0일 때보다 흰색이다. 여기까지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별의 표면온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되게 기본이면서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
이제 개정된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좀 킬러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정리해 둘 거. 됐죠? 그죠? 자, 그럼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우리한테 뭘 알려준 거야? 아, 또 밝기라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결국 사진과 안시 등급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별의 표면 온도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별의 표면 온도. 됐죠?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자, 이제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을 그지 이용해서 우리는 색지수를 정의를 했는데 오늘날은 좀 뭐 어때요? 그죠? 되게 좀 뭐랄까 바쁜 사회잖아. 그지?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다들 바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세월에 사진을 찍고 또 나가서 보고 참 그쵸? 힘들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죠? 한 큐 해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제 필터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필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터. 자기가 원하는 색깔만을 통과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필터라 그래. 필터. 자, 그래서 자. 쏘리. 그치. 바꿔야 되면 우리가 이제 망원경을 보잖아. 망원경. 제발 저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만원경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들을 때마다 선생님 좀 그렇더라. 그치. 뭐 천체 망원경이 뭐 만원짜리야. 맨날 만원경 하는데 뭐 상관없겠지만 그치. 이왕 하시는 분들은 망원경이라고 좀 불러주면 땡큐. 망원경. 좀 그래야 되지 않겠나? 만원경으로 잖아. 그치. 망원경. 자, 이제 망원경 뒤에다 우리는 뭘 이용할까? 필터를 좀 이용할까? 필터를 이용하는데 먼저 필터의 정의. 제가 이제 빠지면 나오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 자, 좀 지워가면서 같이 갈게요. 필터. 살짝 좀 지워가면서 필터. 이건 좀 지워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필터를 좀 이용을 해볼게요. 필터. 자, 필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색깔을 갖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야. 필터. 자, 그럼 필터는 일단 첫 번째 U 필터가 있고 B 필터가 있고 V 필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 자, U는 울트라바이올렛. 뭐예요,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보라색 근처의 빛들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U 필터라고 할게. 됐죠? 그럼 B 필터는요? 이거 모르신 분 없죠? 부르니까. 푸른색 빛들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B 필터라고 할게요. 자, V 필터는 텔레비전. 비전이니까 보이는 거잖아. 이건 노란색 근처의 빛들을 통과시키는 것들. 노란색. 이걸 V 필터라고 할 거예요. 자, 전 같으면 사진을 찍고 사진 등급을 알고 또 나가서 안시 등급을 했겠지만 이제는 한 번에 동시에 딱 가서 천체 망원경에서 어떻죠? 그렇죠. 필터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갈게. 사진 등급은 푸른색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터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바로 푸른색은 B니까. 그래서 망원경에다 B 필터를 설치해서 그다음 푸른색 빛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사진 등급과 거의 어때? 유사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안시 등급은 어떤 걸까? 노란색이니까, 그죠? 노란색. 뭐야? 비전. 보는 거니까, 그지? V. 자, 따라서 오늘날 색지수는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기도 한다. B등급에서 V등급. 발음이 어렵다. 그죠? B등급 빼기 V등급. B 빼기 V를 오늘날 뭐라 그런다? 색지수라고도 한다. 됐죠? B는 블루 됐죠? 그죠? V는 노란색이 됐고 U는 보라색이다. 됐지?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 시험 문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문제들 이렇게 나왔을 때 별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예를 들면 U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 어때? U 필터, B 필터, V 필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B 필터로 보면 이것만큼의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지? 그지? 그런데 U 필터로 보면 얼마만큼 들어온다? 이것만큼 들어온다. 이런 얘기잖아. B급은 잘 못 쳤는데 미안하고. 그럼 B로 봤을 때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 B등급이다? 또 크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지? 작다. 수능 떠올리고. 자, 저는 점수 이것뿐이 안 돼요. U는 이만큼 점수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B등급이 작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정확히 뭘 알 수가 있냐면 한 번에 좀 손쉽게 바로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별의 물량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오케이. 18-1이었구나. 1. 쌤이 안 썼는데, 1. 쏘리.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치우면서.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자, 저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하버드라고, 그죠? 하는 대학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좀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공부는 못 해봤고, 여행을 가서 잠깐 들리긴 했지만, 자, 이제 하버드 쪽으로 좀 돌아갈 거야. 하버드로 돌아간다.
자, 하버드에서 천문학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에서 천문학이 발달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예전에 하버드죠. 뭐 예전이라고 해서 뭐 아주 뭐 그때는 아니지만 하버드에서도 어땠었냐면요. 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어땠었냐면 이 천문학 하버드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못해도 박사학위 같은 것들을 수혈해요. 또 못한다는 게 또 하버드에서 못했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그죠? 근데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주지를 않는 거야. 박사 과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졸업한 친구들이 하버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학위는 뭐야? 석사학위뿐이 없었던 거야.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여자들. 그치? 여자들은 그랬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여자분들 얘기하는 건 이분들이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는 안 됐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대거 하버드 천문대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일을 많이 했어요. 컴퓨터라는 계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발생했던 거야. 자, 밤하늘에 이제 별을 보는 거야. 별을 보면서 별빛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광기로.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스펙트럼이라 그래. 스펙트럼. 됐지, 그지? 스펙트럼 바로 뭐죠? 오케이. 별을 갖다 나눴다. 분광됐다. 이런 얘기일 거야. 자,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 자,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거냐면 아마 초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때 뭐 그런 거 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하자고요. 프리즘을. 자, 프리즘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 프리즘에다 이렇게 햇빛을 한번 비춰 보이게 되면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즘 내부에서 어떠냐면 빨주, 노초, 파남보의 빛들이 쭉 나뉘어질 거야. 이유는 아시죠? 이 프리즘 내부로 들어갔을 때 빨주, 노초, 파남보들의 색깔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달라져서 쫙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의 빛들이 쭉 연결돼서 연속적으로 빛의 띠를 만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누구다? 햇빛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드는 거야. 또는 뭐 백열전구 같은 것들. 자, 이해됐죠? 뭐 이 정도 내용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거예요. 두 번째인데 바로 뭐냐면 이거는 자,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게 좀 중요해, 우리한테는. 흡수. 자,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게 좀 중요하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말 그대로 흡수한다는 얘기겠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죠? 흡수 스펙트럼은 누구한테 볼 수 있냐면 저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저온의 기체. 저온.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기서 빨간색 파남보의 빛들이 지나가는 요곳에다가 저온의 기체를 한번 갖다 놔볼게요. 저온의 기체. 그럼 저온의 기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 기체를 좀 볼게요. 기체를 쭉 보니까 어떨까? 그치. 기체. 자, 이것들도 모두 원자로 돼 있잖아.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아, 이건 괜히 했나? 그죠? 원자 핵줄을 누가 돌고 있다?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을 거야. 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케이, 쭉. 그럼 저온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에너지가 되게 적다 이런 얘기잖아.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자들이 어디냐면 자,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바닥 상태 이런 얘기 하잖아. 한마디로 저온이라는 건 에너지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배고프다. 헝그리다. 됐죠? 그죠? 그런데 이 전자들은 뭐를 흡수하냐면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전자들은 빛을 흡수하고 빛을 방출하는 친구야.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누군가 빛을 흡수했다면 결국 누구죠? 전자가 빛을 흡수한 거고 빛이 나온다는 건 결국 전자가 빛을 방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볼게. 그럼 저온의 기체를 갖다 놓으면 자, 원자핵주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에너지가 낮으니까 이렇게 바닥 상태를 돌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바닥 상태 말고도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들이 있걸랑. 이해됐죠? 그 요 궤도마다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차이값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게 연속 스펙트럼 빛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온의 기체를 갖다 놓게 되면 이 저온의 기체가 뭐를 흡수한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스크린에 빨간색 파남보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검은 선들이 나타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이걸 우리 뭐라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검은 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검은색의 선이. 됐죠? 그죠? 바로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자, 그런데 이 기체가 무슨 기체냐고 했더니 나트륨 기체일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들어가면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죠? 그때 불꽃색 같은 거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그 개념이었던 거야, 사실은. 그럼 나트륨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주로 노란색 빛을 갖다 흡수를 하게 되는 거야, 노란색. 아,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
쫙 검은 선이 나타나면 저기 있는 기체가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것들. 또는 저건 수소구나, 저건 헬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바로 이런 걸 알려준다. 됐죠? 그죠? 어떤 기체인지. 됐죠? 스펙트럼이야.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인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방출 스펙트럼. 자, 방출 스펙트럼은 바로 뭐냐고 했을 때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별거 아니고. 자, 이제 전자가 어떻게 빛을 흡수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오케이. 여기가 아니라 이곳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거야. 들뜬 상태를. 그럼 계속 들뜬 상태를 도는 게 아니라 전자가 들뜬 상태를 돌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 상태로 오는 거예요. 이때 오케이.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거냐면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거야. 자, 고온의 기체. 자,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들이 빨주, 우초, 파남보, 오케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 쭉 연결된 거 연속 스펙트럼. 자, 이렇게 빛이 진행하는 곳에 저온의 기체를 갖다 놓으면 저온의 기체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빛을 흡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연속 스펙트럼 사이에 검은 선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저온의 기체는 이제 어때? 에너지를 먹어서 고온이 됐겠지. 고온의 기체를 갖다가 걔만 놔보는 거야. 거기서 빛이 또 나오는 거야.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러면서 밝은 선이 나오는 거야. 밝은 선이 나온다. 방출은 밝은 선.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고, 재미난 현상은 나트륨이 노란색 빛을 흡수했다면 나올 땐 뭐가 나온다? 노란색 빛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노란색을 흡수했으면 노란색이 나온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나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나 이해되시겠죠? 그죠? 같은 기체였다면 선의 위치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하버드에서 쭉 별들에 대해서 그지? 쭉쭉 분석을 하고서 그지? 그러면서 그 별마다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위치가 다른 것들을 쭉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왜 저러지? 몰랐어, 이유는. 몰랐지만 자, 별들마다 흡선의 위치가 다르고 폭이 다른 거예요. 저거 왜 저럴까 해서 자, 거기에다가 별들을 쭉 어때? 분류를 했던 거야, 분류. 자, 분류를 하면서 자,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그러한 타입을 A형이라고 불렀던 거야. A형. 됐습니까? A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 A, B, C, D, F에서 P까지 쫙 됐지, 그지? 별마다 수흡선들의 위치가 달라 해서 쭉 정리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예전에 몰랐던 거. 저게 왜 저랬었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몰랐었는데 시간이 흐르다가 깨닫게 된 거야. 알겠다. 저거 왜 저런지. 무슨 얘기일까? 요거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별마다 어떻게 돼? 별이에요, 별. 표면 온도가 다르잖아. 우리 지금 핵심 표면 온도니까.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별의 온도가 높을수록 어떨까? 그렇죠.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들의 온도가 높아질 거야. 인정? 오케이, 그렇죠. 별이 뜨거우면 기체 뜨거운 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별이 뜨거워지면 기체 뜨거워진다. 그렇다면 원자핵 전자가 돌고 있는데 온도가 낮은 별, 상대적으로 그 경우에는 전자들이 대부분 바닥 상태를 돌고 있을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됐지, 그지? 그런데 온도가 높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좀 들뜬 상태를 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이 바닥 상태인 전자들이 흡수하는 빛의 종류하고, 됐죠, 그죠? 들떠 있는 상태의 전자들이 흡수하는 빛의 종류가 다른 거지. 그래서 흡수하는 위치가 달랐던 것들이에요.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고 그래서 그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지? 기체들의 뭐가 달라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흡선의 위치가 다르고 했던 것들이 나타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나중에. 됐죠? 자, 그 이전까지 몰랐기 때문에 수흡선이 가장 강한 걸 A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P형까지 쭉 정리를 했던 거지. 나중에 흡수선이 달랐던 이유가 별의 표면 온도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하나대로 쭉쭉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전에 O형이라고 했던 O형이 온도가 가장 높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형이 되고 그 다음에 A형이 되고 F, G, K, M 이런 식으로 우리가 7개로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왜? 색깔을 우리가 7개로 했었잖아, 그지? O형이다, B형, A형, F, G, K, M 서로 상호간에 연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O형이 바로 뭐가 될까? 푸른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M형은 뭐가 돼? 빨강색이겠지. 해볼게요. 해서 빨, 주, 노. 됐죠? 그 다음 여기 뭐 황백. 그 다음에 A형이 흰색이겠구나. 흰색. 그 다음 B형이 청백색이 되고 O가 뭐다? 청색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쭉, 이걸 앞으로 분광형이라고 부를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분광형이 다르다는 걸 알고, 분광형을 이용해서 또 별의 표면 온도를 이야기하게 됐다. 됐죠?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요 별의 스펙트럼은 오베아 파인 걸 키스미. 오베어 파인 걸 키스미. 오빠 불고구마. 하여튼 편하신 대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분광형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얘기지? 별의 표면 온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정리해볼게. 그럼 A형이 뭐고 흰색이었고 A형, A형이 아까 색지수가 얼마나 그랬니?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색지수가 0이었었고 온도는 대략 몇 도였다? 1000켈빈 정도였다. 꼭 기억을 해두실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은 노란색이라고 했으니까 빨주노. 지형이 노란색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됐죠?까지? 이쪽은 색지수가 뭐가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케이, 음수가 되고 이쪽은 색지수가 어떻게 될까? 양수가 되고.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A형은 뭐가 제일 강하다고? 수소 흡선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A형에서 B5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수흡선이 약해지게 되는 거고 A, F, G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수흡선이 약해진다라는 것들도 먼저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자, 별을 이렇게 7개의 표면온도 타입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그죠? 무슨 지금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7개의 컬러로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빨주노초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요 분광형은 하나를 붙여요. 자, 예를 들어 G형이 있다고 치면 G0부터 G9까지 붙이는 거야. 그 G형을 몇 개의 등급으로? 10개의 등급, 10등급으로 세분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등급이 좀 많아지겠지. 그지? 됐죠? G0, G9. G형 중에서 0부터 어디까지? 9까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가장 온도가 높을까? 9? 또 9라 그러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지금 우리 좀 숫자가 작은 게 좀 이렇게 짱되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G0, 0일 때가 온도가 가장 높은 거고 9일 때가 그 타입에서는 온도가 가장 낮은 거야. 그래서 G0은 온도가 높다. 0은 온도 높다. 9는 온도가 낮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의 태양은 G형 중에서는 그지? 이거예요. G2. 그럼 몇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지. 2라고 해서 두 번째가 아니라 0, 1,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태양의 표면 온도가 대략 얼마나 그랬냐면 6000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G형에서 최고를 얘기했던 거고 사실은 그럼 6000이고 G형은, G1은 5900이겠지. 태양은 대략 얼마? 5800 켈빈의 표면 온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지. 너무 어려운 건 여러분 날리시고요. 하지만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돼. 0에서 9로 갈수록 어떻다고요? 오케이. 0에서 9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다. 각각의 타입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만 더. 자, 그럼 온도가 높은 분광형에서는 그지? 흡선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온도가 낮은 분광형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들이야. 자, 그럼 온도가 이제 높을 때는 어떤 거냐면 근데 그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우주가 빅뱅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리고 초창기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겠지. 그죠? 뜨거웠겠지. 그지? 그렇게 뜨거웠을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수소하고 헬륨이잖아. 맞죠? 그래서 온도가 아주 높은 이런 고온의 그룹들은 어떤 게 수소나 헬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고온의 별들은 수소나 헬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 됐죠? 오케이, 됐고. 자, 이제 쭉 오베아 파인 걸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될까? 온도가 좀 낮아지고 있잖아. 맞죠? 그죠? 낮아지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주도 마찬가지 같아요. 빅뱅 이후 뜨거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그지? 별이 핵 융합 반응 같은 걸 통해서 금속 원소도 만들게 되고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바로 이때는 금속의 이온의 흡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금속 이온의 흡선이 강하다. 중간 온도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이제 어떨까? 혼자 있는 것보다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애들이 뭉쳐있잖아. 추울 때. 그죠? 그래서 분자 흡수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온도가 낮은 건 분자 흡수선이 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도가 높은 것들은 수소나 헬륨의 이온 흡선이 강했고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분자 흡선이 강해지더라. 됐죠?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A형은 누구라고요? 수흡선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실 거. 됐죠? 근데 선생님 높아지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태양 같은 경우 G형은 뭐가 제일 강합니까 했을 때 하나 정도만 알고 갑시다. 이 K형 같은 경우는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하나 기억을 해둘 것. K형은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됐죠? K형이 칼슘이다. 태양은요, 물었을 때 태양은 제일 강한 건 없어요. 다른 형들에 비해서. 그러나 태양 자신만 따졌을 때는 칼슘 흡수선이 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런 얘기들 정리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간혹 가다 가끔 묻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가다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칼슘이고 로마 숫자 1이 붙어 있다. 칼슘이고 로마 숫자 2가 붙어 있고. 그치? 예를 들면 칼슘이고 로마 숫자 3이 붙어 있었다. 라고 할 거야. 그럼 이건 우리 화학에서 안 배우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뭐지?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안 써서 우리가 좀 어색하긴 한데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다. 알렉산드로스 3세다. 들어봤죠? 그치? 됐지, 그치? 엘리자베스 1세는 엘리자베스 본인이잖아. 1세는. 2세는 뭐지? 그렇지, 2세는 한 단계 건너간 거잖아. 근데 이건 칼슘 1세예요, 1세. 그럼 무슨 말일까? 아, 짐이 칼슘이다, 중성 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칼슘 2세라고 하면 뭐가 될까? 2세. 한 단계 건넌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과는 달리 얘는 뭐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야. 전자 하나 잃은 상태. 그럼 화학으로 친다면 뭐가 될까? 칼슘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요거는 뭐야? 칼슘 3세가 됐으니까. 그쵸? 전자를 2개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 숫자가 붙어 있게 되면 아, 천문학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첫 번째 오늘 별의 물리학 첫 번째 시간이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정리를 했냐면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조금 좀 정신 없으시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배운 게 첫 번째 바로 뭐였다? 별의 물리학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를 알고 싶었는데, 그쵸? 알 방법이 없었지만, 그래,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됐다. 빈은 얘기했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람다 맥스가 짧아진다라고. 됐죠? 첫 번째 색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죠? 색지수를 통해서. 마지막은 분광형을 통해서 우리가 별의 이제 표면 온도를 마음껏 알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천문학을 떠나서 이제 비는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람다 맥스를 알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제 모든 것들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 표면 온도. 그래서 산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의 온도를 알고 싶다면 어때요? 그렇죠. 람다 맥스를 측정을 하게 되면 온도를 알 수 있다. 되게 힘든 것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주 첫 번째 시간이죠. 별의 물리학 첫 번째. 바로 표면 온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어려웠나요? 아니죠?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